여러분 혹시 저소비 생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아끼고 절약하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인데요. 오늘은 저소비 생활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책을 쓴 분은 유튜버 가제노타미 작가님인데요. 월세 포함 월 70만 원으로 생활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 챕터별로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소비 생활은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작가님은 이 책을 통해 무조건적인 절약보다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강조해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소비 생활이 추구하는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미디어에 비치는 화려한 삶, 혹은 주변 사람들의 소비 습관에 영향을 받아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 소비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소비 생활은 그러한 외부의 압력에서 벗어나 오롯이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한 소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외의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꾸려갈 수 있음을 이 책은 보여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입니다. 저소비, 단순히 아끼는 절약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저소비라고 하면 무조건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떠올리실 거예요. 물론 절약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에서는 저소비가 단순한 절약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서 불필요한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 유행에 맞춰 매 시즌 새 옷을 사는 대신 나에게 정말 잘 어울리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관리하는 것처럼요. 옷 한 벌을 사더라도 그 옷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얼마나 오래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죠.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무작정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소비를 지향하는 것이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억지로 참는 절약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저소비를 가능하게 하여 훨씬 더 지속 가능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불필요한 것에 대한 소비를 줄임으로써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가제노타미 작가님은 유튜브 채널 가제타미 라디오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그녀의 콘텐츠는 단순히 절약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월세 포함 월 70만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도 어떻게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꾸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적은 돈으로 살 수 있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작가님은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고 소비로 인해 잃었던 자신만의 기쁨과 취향을 되찾는 과정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그녀는 소비 욕구에 휩쓸려 무분별하게 물건을 사고 남들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포장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지켜내며 진정한 만족을 얻는 것이 저소비 생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시죠. 여러분도 작가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만의 저소비 생활 철학을 정립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내면의 풍요로움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소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용기를 선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 나만의 선호와 기호를 정확히 파악하라입니다. 저소비 생활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며 어떤 순간에 가장 행복을 느끼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번잡한 쇼핑몰을 배회하며 최신 유행 상품을 구경하는 것보다 조용하고 아늑한 집에서 직접 내린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에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고가의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소박한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추억을 만드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둘 수도 있죠. 이처럼 자신의 선호와 기호를 명확하게 파악하면 불필요한 충동 구매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성 소비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절약된 비용과 에너지를 내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곳, 즉 나를 성장시키거나 행복하게 하는 경험, 취미, 관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죠. 결국 이 과정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소중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나만의 행복 기준을 세우고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 챕터는 무조건적인 절약 대신 삶을 지키는 선택적 소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소비 생활을 생각하면 무조건 모든 것을 아껴야 하고 모든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러한 극단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저소비 생활을 위한 선택적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비는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나의 성장을 돕고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이거나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한 유기농 식재료나 신선한 제철 과일 혹은 마음의 양식이 되는 좋은 책을 구매하는 것, 스트레스 해소와 활력 충전을 위한 운동이나 취미 활동에 투자하는 것 등은 분명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이처럼 무엇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소비인지, 무엇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유행에 따른 불필요한 소비인지를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책은 우리가 소비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는 주체적인 소비자가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결국 선택적 소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챕터는 행복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는 맹신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더 많이 소비해야 행복하다는 사회적 통념에 깊이 사로잡혀 살아가곤 합니다. 물론 돈이 우리 삶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때로는 필요한 것을 얻음으로써 일시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이 책에서는 돈이 행복의 유일한 혹은 가장 중요한 수단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진정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물질적인 소유나 소비보다 경험, 관계, 그리고 자기 성찰에서 오는 행복이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외식보다 집에서 직접 요리하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고 명품 가방보다 오랜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가 더 큰 위로와 만족을 선사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책은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지배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돈을 쫓기보다는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돈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곧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과 곽지연 작가님께서 이 책을 절약의 정석이라고 극찬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이 책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기술적인 방법을 넘어선 삶의 본질적인 행복과 지혜를 담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경제적 자유와 함께 진정한 내면의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소비 생활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소비 생활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책은 또한 우리가 자신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고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 외로움, 불안감 등 감정적인 요인들이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작가님은 이러한 감정들을 건강하게 다루고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할 때 쇼핑 대신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등 소비 외적인 방법으로 기분을 전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움으로써 우리는 소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더욱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저소비 생활을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당장 모든 것을 바꾸기보다는 내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불필요한 배달 음식을 줄여본다거나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점검하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보는 식으로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이 책은 시청자 여러분께 저소비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저소비 생활은 결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소비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진정한 만족을 찾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